자, 기본기부터 한번 해볼게. 일단 교감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 그 적분에서 정적분과 넓이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라고 교과서에 써있어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수능 문제는 정적분하고 넓이에 대한 이 차이에 대해서 문제를 내거든? 근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이미지가 맞고, 그리고 그거 이상으로 문제가 나온 적은 딱히 없어요. 예전 수능에서는 사실 조금 더 어렵게 나오긴 했어.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함수도 2차 함수 이런 건 안 나오고, 뭐 3차 함수, 4차 함수를 끌고 와갖고, 그냥 계산만 하는 형태로 이제 주로 내고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제 난이도가 얼마든지 예전에 나왔던 문제가 있어서 그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제 미적분을 해본 사람은 알 거야. 미적분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 해본 사람은 알아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여기 면적하고 여기 면적을 뭐 요거를 S 세타, 요걸 T 세타 이렇게 해놓고 T 세타 빼기 뭐 S 세타 해서 리미트 뭐 세타가 뭐 0으로 갈 때 뭐 얘네들을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거든. 근데 요 문제가 이제 미적분에 이제 조금 더 많이 나온 편인데 이게 뭐냐면 여기 면적을 이렇게 중간에 하나를 집어넣어갖고 끼워 넣어갖고 여기를 T로 넣고 여기를 T로 넣어서 이렇게 줬던 걸 도로 뺏어서 계산을 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이제 이제 작업이 된 문제들이 있어. 그래서 이 면적을 넣었다가 도로 빼는 거, 면적을 끼워 넣는 이 행위 자체가 사실은 미적분에 이제 조금 더 많이 나오긴 했는데, 미적분에서는 어쨌든 요 문제 유형 자체가 없어져 버려갖고 이거 수능에 안 나오거든. 그래서 이 문제의 유형이 수1 혹은 수2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면적을 구할 때 이렇게 끼워 넣는 거, 요거를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런 계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제 주로 할 게 계산을 조금 더 쉽게 하는 거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적분이 이제 주로 들어가다 보니까 계산에 대한 테크닉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그냥 상식적인 부분에서만 먼저 좀 언급을 해볼게. 자, 3차 함수야. 3차 함수에서 0, 1, 마이너스 1. 인테그랄 마이너스 1까지 fx dx는 0인분 아니죠? 이거 그냥 계산 안 해도 0인 거 알겠어? 이게 3차 함수가 근이 이렇게 세 개인데 대칭성을 가지게 되면 여기가 이제 점대칭성을 갖게 되면서 얘랑 얘의 면적이 같아지는데 이만큼과 이만큼의 정적분은 플러스 마이너스 정적분이 되면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정적분은 어쨌든 0이 된다라는 거 뭐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 1, 2, 3 유치하지. 얘도 정적분 그러니까 1에서 3까지 fx dx를 하면 0이 되는 거 느껴지죠? 그치? 0이 되는 거. 자, 그럼 다시 조금 더 얘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함수를 가지고 이 가운데 2분의 3에서 2분의 5까지 fx dx를 계산해도 0인 거 이해돼요? 그냥 대칭성에 대한 얘기야.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접근해도 점대칭에 대한 얘기가 되니까 0이 된다고요. 이거는 조금 더 마이너스에서 a까지 fx dx, 이게 fx가 원점 대칭인 함수면 이게 0이 되는 거 배우잖아. fx가 원점 대칭인 함수면은 구간이 대칭이 됐을 때 이게 0이 되는 거 배워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확장판이 이게 다. 자, 그럼 봐라. 잘 봤는데 이제 이게 너희들의 계산을 엄청나게 줄여줄 거야. 자, 1에서 3까지 x 빼기 1, x 빼기 3, x 빼기 5 이렇게 돼 있다고 하자. 아니다, 이거 이상한 숫자야. 4 이렇게 보면 4. 이걸 그림을 그리면 1에서 3까지를 접근하는데 여기 4가 아니었으면 좋겠지. 4가 아니고 뭐였으면 좋겠어요? 2였으면 좋겠지. 2. 2면 그냥 0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할 때 x 빼기 2로 강제를 만들어.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숫자 조작을 해.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곱해진 애는 그냥 없어져 버려. 0이야. 0이 돼서 없어지면 남는 게 뭐냐면
1에서 3까지 x 빼기 1, x 빼기 3에 여기 마이너스 2만 이렇게 살짝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3차식을 2차식으로 확 줄인 거야, 이게. 계산할 때 이게 되게 많이 쓰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걸 볼 줄 알면은 더 많은 계산 부분을 정말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짝수항에 대해서도 이런 테크닉이 있는데 그 테크닉은 나중에 한번 제대로 배울 거고, 오늘 이제 주로 할 거는 이제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줄여주는 거 포함해서 면적 끼워넣기, 그리고 뭐 또 다른 테크니컬한 방법을 이용을 해서 그냥 생으로 계산을 막 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좀 계산을 줄여주는 것들을 좀 배워볼 거예요. 자, 요거 꼭 기억해봐. 이러고 나면은 이거 이제 이차함수 면적 공식 같은 거 쓰면 더 좋지. 면적 공식이 이렇게 되죠. 1과 3에 대해서 이렇게 된 이차함수를 살짝 들고 나면 요 면적이 되는 거니까 6분의 최고창의 계수에다가 간격 2의 세제곱 해버리면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거의 없어져요. 그래서 요런 방법이 이제 근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건데 근이 아니더라도 이 대칭성을 기반으로 해서 계산량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어요. 식을 계산할 때. 그리고는 이제 조금 이따가 한번 더 해볼게. 자, 이따가 조금 더 많이 할 테니까 기억을 하시고. 자, 이제 오늘 주로 할 거는 이거예요. 그래서 정적분과 넓이에 대해서 A하고 B 3차함수라고 합시다. A와 B의 면적이 같다. 뭐 이런 표현이 제일 많았어. 근데 같지 않아도 돼요. 이게 뭐 이런 관계식 있어도 같은 얘기야 다. 이런 관계식 있어도 다 같은 얘기고. 자, 만약에 같다라고 일단 가볼게. 자,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가장 쉬운 1단계에서는 면적하고 면적이 나왔으니까 면적을 적분식으로 표현하는 게 일단은 이제 필요해. 이게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게 1번이라고 할게. 뭐 가장 이제 베이스가 되는 식이니까 알파에서 k까지 fx dx가 이제 a에 대한 면적이죠. 자, b에 대한 면적을 표현을 하는 거는 이제 f가 음수로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k에서 베타까지 fx dx라고 써줘야 돼. 자, 이게 이제 오리지널 식이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잘 안 해. 왜냐면 이거를 따로 계산하면 귀찮으니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를 식을 합쳐줘요. 이걸 넘겨서 넘기고 나면 이게 알파에서 k에서 베타가 되니까 이게 이제 적분 구간이 합체가 되면서 알파에서 베타로 합체를 시킬 수가 있고 f, x, dx는 0이다를 풀어주는 게 사실은 계산상에서 이득이 크지. 그치? 두 번 계산하는 것보다 한 방에 계산하는 게 더 낫잖아요. 게다가 0 나왔으면 더 편하고. 그치? 이걸 이제 주로 쓰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우리가 이제 빼기 함수는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할 거야. 자, 여기서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fx가 있어요. gx가 있어. 둘러싸인 면적이 ab 이렇게 됐어. 자, 마찬가지야. 여기가 x축 대충 이 정도 있다고 합시다. 인테그랄 여기 a, b로 할게요. a에서 b까지 fx 빼기 자, 첫 번째 그냥 이거 한 번 더 쓸게. 그냥 귀찮아도 이렇게 쓸게. a에서 k까지 fx 빼기 g, x, dx 이것도 a하고 b가 같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a에 대한 면적 그 다음에 b에 대한 면적을 하면 g가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gx 빼기 fx라고 k에서 b까지 dx 이렇게 일단 표현을 해요. 자, 근데 다시 얘기하자면 이건 귀찮아서 잘 안 하는 이제 풀인데 가끔 보면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게 좀 더 나을 때가 있기는 해. 가끔 나도 이제 그런 문제를 한 2번밖에 못 봤어. 근데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더 나을 때가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계산하는 게 귀찮으니까 이걸 합쳐. 이쪽으로 넘기면서 여기 g 빼기 f를 뒤로 뒤집으면 마이너스가 붙고 여기처럼 이렇게 적분 구간이 연결이 되지. 그래서 a에서 b까지 fx 빼기 g, x, dx가 0이 돼. 자, 그 다음 단계 세 번째. 요 식을
여기 F랑 G가 F 빼기 G니까 GX를 넘겨버릴 거야. 넘겨버리면 A에서 B까지 fx dx가 A에서 B까지 gx가 됩니다. 됐죠? 요게 식으로도 보여야 되고, 자, 그림에서도 F에 대해서 이렇게 된 노란색하고 이렇게 된 G에 대해서 파란색과 노란색이 같게 보여야 돼. 같게 보여야 돼요. 같으니까 같게 보여야 돼. A하고 B가 같은 거야. A하고 B가 같아. 이게 잘 안 보이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요 밑에 있는 요만큼을 이제 면적을 T로 세팅합니다. 면적 끼워 넣기 한 거예요. 자, 다시. 요 식을 진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A랑 B가 같은 상황에, 요 A는 위에, 여기 B 위에 면적이야. 여기다 면적을 이렇게 끼워 넣어. 끼워 넣는 순간에 이제 요게 이렇게 되는 거고, 요 놈이 이렇게 돼. 그치? 어렵지 않지? 이 면적을 끼워 넣었을 때,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쉽냐? 아니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쉽냐? 아니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쉽냐?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져.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좋은 건 뭐냐면, 이때 면적 공식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하기가 좋아지고, 하여튼 뭐 이렇게 하면은 계산하기 조금 더 좋아질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같이 넘어가면서 여기에서 차수가 줄어들고 식 자체로 뭔가 좀 정리가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좋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 상황을 매번 이제 문제 풀 때마다 판단을 잘 해줘야 돼. 아, 나는 이런 거 그냥 다 모르겠고 그냥 계산으로 밀어붙일래 하면 그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게 하려면 여기에서 이제 제대로 틀리지 않고 이제 수능에서 이걸 안정적으로 맞추려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계산력이에요. 계산력이 있으면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뭐 다 걱정 없이 다 헤쳐버릴 수가 있고, 근데 나는 계산 실수가 좀 많다. 나는 좀 계산을 하다 보면은 이게 계산이 좀 많아지면은 뭔가 이제 걱정이 앞선다. 그러면은 이런 약간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f 빼기 g라고 하는 애를 빼기 함수 해석할게. hx라고 하는 애를 fx 빼기 g라고 하면, fx를 f 빼기 g라고 한다면 hx는 0, 요놈의 근이 fx는 g, x의 근하고 똑같죠? 이건 뭐 상관은 뭐 그냥 별거 없지. 그래서 근이 여기가 돼. 그럼 이 hx를 그리면 이제 hx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ap. 그죠? 저렇게 보이지? 자, 이러고 나면은 빼기 함수에서 이제 얘를 가지고 푸는 게 좋냐, 아니면 얘를 가지고 푸는 게 좋냐, 요것도 선택을 하셔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여기에 있는 애를 가지고 h 함수를 적분을 하잖아. 요 hx를 적분을 하잖아. 그냥 적분한다는 건 뭐냐면, 이 hx를 도함수로 한 요 라지 h라는 함수를 그릴 수가 있어. 이거를 가지고 이게 3차 함수를 적분을 하시면 감소하다가 대충을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4차 함수가 나와요. 여기까지 되지? 아니 3차 함수 적분한 거.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A라고 하는 면적만큼을 올라가고 B라고 하는 면적만큼을 이렇게 내려와. 이거 이해돼요? 이거 다시 면적만큼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여기 그냥 왔다 갔다 할게. 어쩔 수가 없다. 저기다가 쓸 공간이 또 없어요. 자, 2차 함수 가자. 2차 함수. 여기서 면적이 3이라고 할게. 여기 1, 2, 4. 좌표가 이렇게 떴어. 여기가 면적이 3이면 그 3차 함수 비율 같은 거 좀 들어봤죠? 3차 함수 얘를 가지고 좌표가 1, 2, 여기가 4야. 자, 얘를 적분을 하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3차 함수가 되는데, 이렇게 볼게.
자, 이거를 f'x라고 합시다. 이걸 fx라고 할게요. 자, 적분으로 그냥 표현만 하면 돼. 자, 1에서 2까지 얘를 표현하면 그냥 이거는 f2 빼기 f1이 되지? 그치? 그러니까 도함수를 적분을 하면 이게 f1 함수에서의 높이 차이, 함수값 차이로 해석이 돼. 그러니까 도함수의 면적이 1에서 2까지의 이 면적이 이게 3이란 말이야. 3. 그러니까 f2와 f1의 함수값 차이, f2와 f1의 함수값 차이가 3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면적만큼 올라가고 면적만큼 내려와. 3만큼 내려와. 여기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이게 적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등적이라서가 아니고 그냥 적분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니까 요놈의 도함수랑 원함수의 관계를 가지고 면적에 대해서 높이 받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하면 이게 조금 더 문제풀이가 쉬워지는 게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푼 문제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따가 다시 할 건데 혹시라도 요 힌트 주고 이게 만약에 되면은 엄청 잘하는 거 11번에 11번 있잖아요. 이거 계산을 많이 해야 돼요. 계산을 많이 해야 돼요. 엄청 많이 해야 돼요. 11번이 이런 해석이 되면 그리고 비율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으면은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그냥 뭐 좌표를 금방 찾아내. 자, 이제 뭐 11번은 조금 있다가 할 거니까 됐고, 자, 이쪽 파트를 위해서 얘기했지만 면적 공식 그리고 요 비율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면적 공식과 비율. 그러니까 사실 면적 공식은 이제 교과서에도 있기 때문에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요. 근데 비율은 나도 잘 모르겠어. 비율에 대한 부분은 수능에서 이제 뭐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는 안 나오는 쪽에 조금 더 뭐 무게중심이 쏠리긴 하는데 그래도 여태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뭐 하긴 합시다. 자, 비율부터 해볼게요. 비율. 다함함수의 비율에 대한 문제야.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렇게 알파, 베타 이렇게 봅시다. fx라고 하는 애가 최고차 a에다가 x 빼기 알파의 m차랑 x 빼기 베타의 n차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근의 가중치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거 근의 가중치, 근이 여기 m개가 누적이 돼 있고 근이 n개가 누적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함함수에서는 근을 알면 근이 몇 개냐가 제일 중요해. 근이 있으면 그게 몇 개냐, 근이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까지 따지거든. 실제로 우리가. 그래서 근이 한 개, 두 개, 세 개 이게 제일 중요하고 여기 누적치가 되게 중요해요. 그거에 따른 이제 성질이 되게 많아.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 롤의 정리입니다. 롤의 정리. 기울기가 0이 되는 이 위치가 여기가 m 대 n에서 나와요. 가중치만큼의 비율로 들어가. 가중치만큼의. 자, 증명은 조금 이따 하고. 자, 2차 함수 먼저 볼게요. 2차 함수는 이렇게 되면 롤의 정리에서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가운데 존재하는데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서 근이 1개, 여기서도 근이 1개라서 여기서 1대 1의 비율에서 나오게 돼. 자, 3차 함수 갑니다. 3차 함수. 3차 함수에서 이렇게 들어갔으면 자, 여기서 근이 2개짜리로 가중이 되죠. 근이 1개짜리야. 그러면 롤의 정리야. 롤의 정리에서 기울기가 0이 되는 이 위치는 2대 1의 비율에서 나오게 돼요. 자, 이 숫자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 뭐 수능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과거형에서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교육청 사관학교 정도는 계속 나오고 있고 평가원에서는 확실히 안 내는 이제 분위기가 감지는 되는데 이건 몰라요. 몰라요. 뭐 갑자기 또 낼 수도 있어. 정권이 또 바뀔 가능성이 있잖아. 바뀌어버리면 또 어찌 될지 몰라요. 내지 말자고 이제 압박을 줬기 때문에 안 내고 있는데 몰라. 자, 어쨌든 이렇게 됐고 4차 함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4차 함수는 이렇게 된 그림과 이렇게 된 그림이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자, 여기 근 두 개, 중근, 근 두 개, 중근이니까 정확하게 가운데에서 2대2, 2대2의 위치에서 롤의 정리를 반죽하는 기울기 0이 나오고 여기 근 3개, 여기 근이 1개야. 여기에서 3대1의 위치에서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변형을 해서 평균값 정리로 얘를 바꿔야 돼. 평균값 정리. 별거 없어.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하면 평균값 정리가 되는 거야. 자, 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이 위치도 1대1의 위치에서 나옵니다. 자, 3차 함수에서 다시 또 이렇게 가고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같은 이 위치가 2대1의 위치에서 나와요. 여기 중근이야. 여기 근 하나야. 마찬가지로 요것만 해볼게. 4차 함수랑 직선이랑 이렇게 된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여기가 3대1 이 위치에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같은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증명해볼게. 이 상황을 기억을 하시는 게 좋고, 자, 이거는 뭐 증명이 뭐 그냥 어렵지 않아요. 그냥 생 계산이야. 생 계산. 뭐 미분해볼게. 자, 기울기가 0이 되는 걸 찾습니다. 여기에서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을 찾는 거니까 요 점 말고 요 다른 점이 하나 나와야 돼. 계산하는 거 그냥 뭐 이거 별거 없어요. 자, 미분합니다. n 떨어지고 x 빼기 알파에 n 빼기 1에 x 빼기 베타에 n이고 x 빼기 알파에 n이랑 n이 떨어지고 x 빼기 베타에 n 빼기 1 이렇게 들어가. 자, 이제 묶어낼 거야. 묶어내면 딱 눈에 보입니다. x 빼기 알파에 n 빼기 1이랑 x 빼기 베타에 n 빼기 1은 묶이고 m 여기서 하나 남는 게 m x m 베타 m x m 베타가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이제 묶어내면은 n에 이렇게 남죠. 그러면은 n x 여기 n 알파. 그럼 여기는 0에서 기울기가 0이 되는 거니까 묶어내시면 m 더하기 n에 이거 증명 과정이 막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한번 보라는 얘기야. m 베타 n 알파가 되면서 오 드디어 나오죠. 내분점 공식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내분점 공식. 결론이 이 근의 가중치에 따라서 m 대 n의 위치에 노래 정리를 만족하는 애가 나오고 평균값 정리도 이것도 그냥 직선으로 하나만 분리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빼기 함수를 다시 한 번 더 배우면은 뭐 이거나 같은 존재라는 걸 알게 돼. 자, 됐지? 자, 이제 면적 공식 갈게요. 면적 공식. 면적 공식은 수능에서는 이제 2차 함수랑 3차 함수, 2차 함수는 교과서에 실제로 있어서 이거 뭐 수능 출제 범위가 아니다 뭐 말도 많은데 그냥 나온다고 보시는 게 맞고 3차 함수는 요즘에 하도 그냥 치사해갖고 예전에는 뭐 이런 면적이라도 내는데 요즘에 요런 면적을 내는 걸로 치사하게 좀 바꿔버려서 그냥 약간 테크니컬한 부분이 없어지게 해버렸어. 근데 그래도 어쨌든 예전 문제들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 2차 함수는 이거는 그냥 한 번에 갈게. 이렇게 된 면적을 구하는데 항상 다음 함수는 여기 간격에 대해서 면적이 표현이 돼요. 6분의 절대값 A 간격의 세제곱. 3차 함수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격이 열이야. 12분의 절대값 A의 간격의 4제곱. 근데 3차 함수는 면적을 두 개를 기억하셔야 돼. 3차 함수는 이렇게 된 것도 기억을 하세요. 여기가 정확하게 같은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점에 대칭이 되는 거지.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지는 3차 함수의 면적 공식은 4분의 열의 4제곱입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도함수를 가지고 이제 이거에 대한 적분함수, 4차 함수를 만들었을 때 아주 예쁜 4차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4차 함수부터는 나도 숫자가 막 헷갈려. 근데 이게 그 교육청 같은 데서는 생각보다 좀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일반화된 공식을 한번 그냥 알려주고 그걸 외울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영어 단어처럼 그냥 외우세요. 뭐 어차피 수능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기 있는 그림을 또 한번 또 이렇게. 자, 이렇게 근이 두 개일 때만 일반화된 공식이 성립합니다. 이거에 대한 증명은 부분적분으로 이제 미적분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증명은 생략하고 문과 학생도 있으니까. 자, 여기에 대한 면적이 이렇게 돼요. 일단 간격이 중요하다 그래서 절대값 A 동일하고 간격에 대해서 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래. 2차 함수기 때문에 3, 3차 함수기 때문에 4.
4차 함수면 이제 5 거듭제곱으로 갈 거고, 얘는 여기 앞에서 써놓은 대로 x 빼기 알파에 m차, x 빼기 베타에 n차 이렇게 봅시다. 그리고 이거를 합친 차수보다 한 개가 더 커지면 돼요. 그러니까 적분 차수는 원래 가지고 있는 차수보다 하나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제 여기 나오는 숫자가 문제잖아. 이 숫자가 1학년 때 배우는 팩토리얼로 들어가요. 팩토리얼에 m 팩토리얼 n 팩토리얼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외울 수 있으면 외우는 게 좋아요. 자, 저기 있는 숫자 한번 다시 연습해볼게. 3차지 3차 3 팩토리얼 분의 근의 가중치 1 팩토리얼 1 팩토리얼 이게 숫자예요. 자, 여기 12는 4 팩토리얼을 밑에 깔고 이거 근이 두 개지. 2 팩토리얼 1 팩토리얼. 요거는 안 돼요. 근이 3개라서. 자, 그럼 이제 4차 함수 볼게요. 4차 함수. 4차 함수는 두 개가 있어.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얘의 숫자는 5 팩토리얼이 밑에 깔리겠지. 4차를 적분하면 5차. 근이 두 개니까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숫자입니다. 앞에 절대값에 의해 간격에 5제 이렇게 돼요. 하나 더. 이렇게 된 거. 얘는 여기서 3주근이니까 얘는 똑같이 5 팩토리얼이 밑에 깔리고 3 팩토리얼, 1 팩토리얼. 1 팩토리얼은 1이라서 간격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요. 일단 외울 수 있는 데까지 외우시고 죽어다 못 외우겠어 그러면은 그냥 열심히 계산하면 돼. 뭐 그래서 계산 능력이 있으면은 뭐 다른 걱정이 없어. 그냥 일단 계산해버리면 되는 거고, 나는 계산이 약하다 그러면 이 공식 같은 거를 최대한 그냥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딱 수능은 여기까지야. 사실 요쪽도 거의 뭔데, 이것도 한 25년쯤 전에 4차 함수 면접 공식 한 번 나온 적이 있거든.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나왔어. 수능에서는. 교육청이나 뭐 사관학교 준비하는 친구들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수능까지 딱 여기까지가 제일 많이 나요. 거의 한 99%. 그 정도가 나.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비율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 자, 3차 함수랑 이제 4차 함수를 비교하기 전에 이렇게 2차 함수랑 3차 함수 봅시다. 3차 함수를 기준으로 볼게요. 우리는 3차 함수가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자, 여기가 2대 1의 비율을 갖고, 마찬가지로 얘도 이쪽에서 보면 1대 2의 비율을 갖기 때문에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얘를 선을 그어버리면 얘네가 전부 다 중간격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요 부분은 기억을 하시고, 자, 이거를 fx로 놓고 도함수를 가봅시다. 도함수를 f'x를 볼게. 자, 2차 함수에서 여기가 1대 2의 비율이 되면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아져요. 이 면적이 같아진다를 f와 f'의 입장에서 보면은 올라간 높이가 동그라미, 내려온 높이가 동그라미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여기서 얘를 분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걸 f로 해서 라지 fx라고 3차 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4차 함수를 또 한번 가볼게. 요게 x축이라고 합시다. 자, 면적에서 보시면 3차 함수에 대해서 여기 3차 함수로 보는 것보다는 4차 함수를 먼저 갈게요. 이 그림을 그리면 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가 x축이니까 뭐 x축을 여기 아래다가 놔도 되고 위에다 놔도 상관없어요. 감소 하다가 증가하는 구간으로 바뀌어요. 라지f가. 자, 그러면 여기서 감소하다가 기울기에 살짝 0이 돼. 라지f 그리는 거야. 얘를 도함수라고 생각하고 라지f를 그리는 거예요. 감소하다가 또 감소 이렇게 증가, 여기서 증가 이렇게 됐지. 자, 우리는 이 비율을 알아. 어떻게 돼요? 여기가 3대 1의 비율이 있는 걸 알아요. 여기가 3칸이잖아. 하나 둘 세 칸에 한 칸 더 하면은 여기 선이 하나가 그어지는데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조금 높아요. 그러면 내려온 만큼의 면적, 이만큼이 올라간 높이, 면적, 여기랑 같아져.
그래서 여기에 대한 3차 함수에 대한 면적하고 이렇게 된 면적하고 동일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차 함수까지는 수능에 나오니까 이 면적하고 그 다음에 면적하고 이 면적에 대해서 내려왔다 올라가는 이런 이제 관계는 서로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 이게 기출 문제가 많아서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문제로 좀 더 보도록 합시다. 자, 뭐 이 정도면은 이제 된 것 같고,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자, 이제 문제를 좀 풀 건데, 앞에서부터 봅시다. 1번 교재 보세요, 교재. 자, 수능에 계속 나오고 있어. 지금 매년 수능에 이제 그 면적이 같을 때, 뭐 면적의 차이가 얼마일 때, 뭐 기타 등등 이런 문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미 뭐 이제 과제장 보니까 이걸 잘 푸는 친구들도 있고, 틀려서 뭐 계산 실수한 친구들이 있고, 뭐 그렇게 뭐 어렵게 이제 나오는 이제 구조는 아닌데, 교재 요거 기출각인, 기출각인에 1번이고 그냥 뭐 우리 유형습에서도 이제 문제 있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진행할 겁니다. 1번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한번 봅시다. 2차 함수랑 대충 3차 함수가 뭐 이렇게 되고 여기랑 대충 뭐 요렇게 이게 딱 맞아 떨어지지도 않고 이 정도네요. 여기와 A와 B 이렇게 된 게 같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이 방식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이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대부분의 문제집에선 여기를 K로 세팅하고 진짜 면적을 구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뭐 요령도 없이 그냥 막 구하는 게 뭐 자히스토리에도 막 들어가 있고 그랬어요. 여기는 2야. 그래서 일단 이거는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어떻게 문제가 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A에 대한 면적을 표현하고 B에 대한 면적을 표현을 해야 돼. 자, A라고 하는 거는 면적을 들어가는 거니까 0에서 K까지. 그래서 한 번만 연습하면 되니까 한 번만 쓸 거야, 이제. 나도 귀찮아요. 2차 함수에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K에서 그 다음에 여기 3차 함수를 뺀 거야. 3차 함수를 빼면 X제곱 더하기 X제곱을 뺀 거고, B에 대한 면적을 가면 3차 함수에서 2차 함수를 빼요. 그러면 K에서 2까지 X세제곱 더하기 X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K. 이게 0이 다를 풀 건데, 풀면은 짜증이 나지, 그치? 일단 뭐 계산이 할 수도 있지만 이거 두 번 똑같은 걸 계산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 합칩니다. 그래서 0에서 2까지 이거를 풀어내게 되죠. 이렇게 푼 거는 잘한 거야. 잘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조금만 고민을 합니다. 요 마이너스 x 세제곱에 마이너스 2x 제곱 이렇게 합쳐지는데, 이게 좀 별로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면 x 제곱에 x 더하기 2가 돼. 근데 이 함수가 이제 구간이 0에서 2니까 사실 뭐 이제 뭔가 이득이 되는 구간도 아니라서 뭐 이걸 뭐 0으로 만들거나 하는 것도 별 의미는 없고, 뭐 굳이 뭐 이걸 하겠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걸 계산하겠다면 x라고 하는 애를 여기서 0에서 2까지니까 뭐 만들 수 있는데 별로 이게 나중에 알려줄게. 좀 강제로 함수를 찢어내는 게 있는데 그거 하려면 좀 얘기가 길어져요. 그래서 얘는 딱 그냥 이 단계에서 그냥 계산하는 게 최적화야. 최고예요.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이 정도는 뭐 계산하는데 뭐 큰 차이 없으니까 그냥 계산합니다. 조금만 식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고민을 한다. 이게 별론데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있고, 여기에서 조금 이따가 더 이제 테크니컬하게 들어가는 부분을 좀 해볼게. 됐고, 그 다음에 9번 한번 봅시다. 교재. 면접을 이제 슬쩍 끼워 넣는 걸 한번 해볼게. 응? 아니야, 이거 내가 아까 안 줬니? 미안.
아까 안 줬는데 못 받았어? 미안. 다 있죠? 내가 왜 그랬지? 회장 가운데 앉아서 내가 요렇게 돌다 까먹은 것 같은데? 미안해. 진짜. 자, 9번 한번 봅시다. 9번. 9번에 8번은 뭐 이제 각자 풀어보시고 이게 내신 문제로 많이 나와요. 문제집 같은데 진짜 많아. P라고 하는 점이 A, B야. 이때 Y는 B. 그 다음에 여기다가 X는 뭐야? X는 1을 하나를 그었더니 여기의 면적이 S1이 되고 S2가 됩니다. 자, 일단 기본기부터 할게요. 뭐 풀지는 않지만 그래도 표현은 해봐야 되니 자, S1을 표현을 할 거고 S1과 S2가 같다니까 S1을 그냥 표현합시다. 진짜 별거 없죠. 여기에 있는 함수가 2분의 1의 X세제곱이니까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dx예요. 자, S2를 표현을 하려면 1에서 A까지를 가야 돼. 1에서 A까지. 그 다음에 함수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얘를 빼야죠. 그러니 B 빼기 fx dx. 이제 이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별거는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여기를 이제 t라고 하는 애를 면적을 집어넣어. 이렇게. t를 여기를 집어넣어도 상관없어. 그냥 이제 뭐 풀고 싶은 방향으로 가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S1과 T가 되면 이렇게 되는 3차 함수 적분하는 거고 S2 더하기 T가 되면 이렇게 되는 사각형 면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표현하는 게 더 쉬워져. 그러니까 얘는 인테그랄 0에서 여기 A까지 2분의 1 X세제곱 dx. 원래도 쉬웠지만 뭐 그냥 A가 들어갔다고 해서 어려워지는 건 없어요. 사각형의 면적은 여기 밑변 A 빼기 1 곱하기 높이 B. 그 다음에 A랑 B의 관계식이 최초에 그냥 여기 좌표가 들어갔으니까 2분의 1의 A 세제곱이 B라고 하는 이 관계식하고 열림만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적을 중간에 이렇게 슬쩍 끼워 넣었을 때 막 어마어마한 뭐 이제 차이가 느껴지진 않는데 이제 이게 기본이 돼갖고 다른데 면적을 슬쩍 집어 넣었을 때 효과가 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11번과 12번은 꼭 풀어보시고 자, 13번 한번 볼게요. 13번. 13번. 자, 이것도 뭐 계산 자체가 막 많지는 않은데 자, 여기다 한번 볼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면적의 B랑 A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둘러싸인 넓이가 서로 같다. 이렇게 A랑 B가 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 오리지널 식은 안 쓸게. 얘를 한 번에 푸는 방법은 일단 여기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 여기 2차 함수를 먼저 써도 되고 요 2차 함수를 먼저 써도 돼. x 빼기 1의 제곱 빼기 ax x 빼기 1 dx가 0 이렇게 해버리면은 뭐 간단하죠. 뭐 그냥 계산하는 것도 막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그치? 이 정도는 뭐 가볍게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자, 면적을 한번 끼워 넣을게요. 여기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자, 그러면 a 더하기 t는 면적 공식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 면적 공식은 별거 없지. 1이니까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요놈이 a야. a가 양수죠. 양수 a 값이니까 a의 간격 1의 세제곱이 됩니다. 자, 그 다음 b 더하기 t는 이렇게 된 면적이에요. 이렇게 된 면적. 자, 이것도 그냥 약간의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는데, 그냥 이차함수 면적은 나중에 한번 또 할게. 그러니까 이차함수는 적분을 안 해. 그냥 다 공식으로 해결이 돼요. 100%. 근데 3차함수는 이게 잘 안 돼. 자, 이차함수에서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1차함수부터 해볼게요. 1차함수는 이렇게 AX가 있어요. 그냥 이게 뭐 외운다기보다 그냥 조절로 알게 되는 거야. 자, 여기 면적비가 1대1입니다. 당연하지?
1차함수라서 1대1이야. 2차함수야. ax 제곱이에요. 몇 대 몇일 것 같아? 2대1 이렇게 돼. 3차함수는 3대1. n차함수에 대해서 n 대1의 성질을 갖게 돼요. 뭐 별거 없어. 그냥 접근하면 돼. p에 대해서 여기가 ap의 제곱이고 이 사각형의 면적이 ap의 세제곱입니다. 사각형. 적분을 하면 돼. 0에서 p까지 a, x, 제곱 dx를 하면 3분의 a의 p의 세제곱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각형이랑 여기 있는 요 곡선이 사각형의 전체가 3이에요. 요만큼은 그래서 3분의 1. 그래서 3분의 1이 돼. 자, 그럼 얘는 면적을 구할 때 이렇게 된 사각형이 3분의 1이야. 여기 1이고 1이야. 그래서 3분의 1이라고 쓰면은 일단 그냥 계산하는 것보다는 뭐 이런 테크니컬한 부분을 알고 있으면 금방 계산이 되지. 그래서 이 면적을 끼워 넣는 바에 대해서 면적 공식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이득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별거 없으니까 됐고 14번도 꼭 풀어야 된다고 표시만 하시고 15번 잡아보세요. 15번. 자, 이제 빼기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15번. 3차 함수가 0과 3. 이렇게 그려지고, 2차 함수가 ax, x 빼기 3이야. 그럼 0과 3이 근인데,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a랑 b가 면적이 같대요. 자, 일단 여기서는 문제가 아니지만 뒤쪽에 또 나오니까 뒤에 가서 또 한 번 더 할 거고 여기 교점 있지, 교점의 x좌표 어떻게 되게?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가 2분의 3이야. 왜 2분의 3일까? 를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나중에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포함해서 방정식 입장에서 이거를 이제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으로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야. 이게 뭐 방정식 푸는 거는 어렵진 않으니까 x 빼기 3과 ax, x 빼기 3. 그러니까 0은 아니고 3도 아니니까 이렇게 날려버리면은 a가 그냥 x인데 여기 만나는 여기가 a 좌표인데 a가 2분의 3인 걸 빨리 찾아낸 겁니다. 근데 왜 저게 2분의 3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자, a랑 b가 면적이 같아요. 이거를 빼기 함수로 표현할 거야. hx라고 하는 애를 fx 빼기 gx라고 하는 걸로 볼 거고, 만나는 점이 여기 세 군데입니다. 그쵸? 세 군데에 대해서 h 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3차 함수가 만들어져요. 그치? 3차 함수 만들어지지? 근데 3차 함수가 여기에 있는 a라고 하는 면적과 이 b라고 하는 면적이 여기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게 a가 되는 거고, 이게 내려와서 이게 b가 되는 거야. 3차 함수에서 면적 같은 거는 이미 했잖아. 그치? 여기 가운데가 됩니다. 가운데. 그래서 이게 빼기 함수가 수능에서는 진짜 징그럽게 많이 나왔어요. 징그럽게. 근데 이게 아마 해석이 안 돼서 너희들이 이제 그냥 막 계산만 했을 거고, 근데 이게 방정식 입장에서 엄청 중요한 구조야. 얘를 가지고 fx는 gx라고 하는 이 교점을 요렇게도 바꾸고 요렇게도 바꿔가면서 그래프가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는 이 과정과 그 다음에 적분에서의 과정과 그 다음 미분에서의 과정이 수능에서 많이 물어봤어.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앞으로도 많이 물어볼 겁니다. 어쨌든 면적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이 면적이 그대로 밑으로 쌓이는 거고, 이게 함수값의 차이만큼이 계속 쌓이니까 이만큼의 면적도 동일하게 이렇게 누적이 되는 거야. 어쨌든 뭐 면적이 같다고 하니 가운데가 된다라고 볼 수 있으면 돼요. 이게 나중에 이제 내가 이제 수업 시간 때도 계속 강조를 할 건데, 수능에서 계속 묻고 있는 것들이 수능 5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 수능 5점. 수능 5점이 뭐냐면
이게 수능 해석의 결과예요. 수능 해석. 수능에서는 이 5개밖에 안 물어. 해석에서. 근데 아직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이게 되게 쉬워요. 그래서 킬러 문항이 나왔다 하면은 다 이게 5개로 그냥 다 좁혀져. 이 5개를 넘어가는 애들이 없어요. 그 5개가 뭐냐면 첫 번째, 교점이에요. 다 점자가 들어가서 수능에 나오는 점 중에서 5개 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수능 5점이야. 교점, 글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교점에 대한 얘기거든. 교점에 대한 얘기고, 교점에 대한 얘기야. 이걸 가지고 얘를 이제 적분을 가지고 표현을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교점에 대한 얘기로 해석이 되고. 그러니까 어렵게 문제를 내면 적분의 표현을 가지고 근을 숨겨요. 교점을 숨겨요. 이렇게. 아직은 이제 이런 게 마음의 준비는 안 됐으니까 이거 천천히 갈 거니까 그냥 지금은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 교점, 그 다음에 극점을 문제를 많이 내고 이것도 많이 숨기죠. 뭐 극점 숨기는 뭐 이제 스토리만 봐도 뭐 이런 거 있어요. fx는 t 이런 걸 가지고 숨긴단 말이야. 그래서 fx가 t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의 변화 지점을 살펴봐라 라고 했을 때 교점의 개수 변화점은 여기랑 여기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원래 이제 원래 내가 오늘 하려고 했던 게 이 구간 함수를 가지고 작업하는 건데 하여튼 뭐 이거는 해도 될 걸 그랬어. 해도 될 걸. 너희들이 오늘 뭐 보니까 못하지는 않아서 수투는 조금 더 올려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뭐 하든지 합시다. 그 다음에 변곡점. 수투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변곡점이라고 하는 애가 3차함수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네 번째. 이거 일부러 분리를 해서 적점이라고. 적점. 이게 교점에 이제 하나인데 하도 그냥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냥 더 중요해서 그냥 분리를 했어 내가. 그래서 적점이라고 하는 애랑 나머지 하나 점근선이 있습니다. 점근선. 그냥 엄청 어려운 해석이 나오면 이게 다 점을 건드려요. 점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고난이도 문항들을 봤을 때 와, 내가 난생 처음 보는 표현이 딱 나오잖아? 그럼 이 점이야, 그냥. 무조건 다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해석에 실패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근데 아직 그 경험이 없어서 지금 뭐 못하는 거니까 그 과제장도 그래서 그냥 안 풀리는 건 안 풀리는 대로 그냥 이렇게 딱 모셔놔요. 숙성을 시키면 돼. 자, 하여튼 뭐 이렇게 놓고 자, 어쨌든 15번을 풀어야 되는데 자, A랑 B가 같아. 원래는 이거를 이제 풀려면 이렇게 되겠지. 0에서 3까지 x제곱에 x 빼기 3 그다음 빼기 ax x 빼기 3 dx는 이걸 풀어줘야 돼요. 뭐 전개를 해도 되고 뭐 센스가 있으면은 요놈을 이제 면적 공식을 이용해서 들어가도 괜찮은데 이 면적 공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구하겠다라는 거라서 이게 여기에 있는 이만큼의 면적을 이만큼을 t로 이렇게 중간에 끼워 넣는다고 했죠. 이렇게 t 이렇게 집어넣으면 a 더하기 t는 이제 이차함수 면적 공식이 돼요. 이차함수 면적 공식이 된 게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지. 0에서 3에 이 상황인 거야. 이게 이걸 바꿀까? 이렇게. 그럼 이건 면적 공식을 씁니다.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a가 양수고 음수, 아니 뭐 그냥 면적으로 그냥 처리합시다. 면적으로 해서 면적을 가면 간격이 3개,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왼쪽에 대해서는 이제 t에 대해서 3차 함수랑 연결이 된 면적 요만큼이에요. 그 면적 공식 쓰시면 12분의 최고차항 개수는 1의 간격의 4제곱 이렇게 하면은 문제풀이가 상당히 간단해져요. 자, 그래서 면적을 끼워 넣는다에 대한 생각은 면적을 끼워 넣는다의 생각은 면적 공식을 쓰고 조금 더 얘를 간편한 도형으로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여튼 16번도 체크해서 꼭 풀어보시고 17번의 별표를 치고 오늘 풀지는 않을 건데 아마 오늘 수업을 다 듣고 나면은 좀 간파가 된 친구들은 17번을 그래도 조금 쉽게 풀 거야.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19번 봅시다. 19번.
자, 이 19번도 아까 보니까 이제 계산으로 막 때려서 이제 들어가는 친구가 있고,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진짜 그냥 두 줄, 세 줄 만에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이미 풀었던 친구 같아요. 자, 19번은 유형습에 있던 문제인데 봅시다. 그림과 같이 임의로 그은 직선 L이 Y축과 만나는 점을 A. 자, 직선을 뭐 만들었는데 3차함수부터 일단 그려놓을게.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직선을 끊는데 여기가 A 이렇게 한 게 여기가 B 여기가 C. 자, 사다리꼴 OABC 이렇게 된 사다리꼴의 면적이 3차함수의 면적과 동일하네요. 이놈이랑 이렇게 된 거랑 같대. 이렇게 된 거랑 같다고 합니다. 자, 일단 3차함수 면적은 뭐 우리가 공식으로 그냥 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바로 계산해볼게. 12분의 최고차이 계수 1에 간격 6에 내제곱이 되겠죠. 자, 사다리꼴 면적이 일단 이렇게 될 거야. 사다리꼴 면적. 사다리꼴 면적. 자, 사다리꼴 면적을 구하려면은 사다리꼴 면적에 이게 문제를 다 읽어야 이제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 이 직선 L이라고 하는 애가 고정점 D를 지난대요. 고정점 D. 한 군데가 고정이 돼 있대. 근데 여기 중학교 때 했던 등적 변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 봐봐. 여기가 6으로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여기가 고정이에요. 고정. 자, 요거의 기울기를 바꿀 거야. 얘를 기울기를 이렇게 바꾸면 면적이 다르지? 이거를 똑같이 바꾸려면은, 그러니까 기울기가 바뀌어도 면적이 똑같으려면은 여기만 고정시켜놓고 이렇게 하면 면적이 같아져. 안 어렵지? 뭐 여기랑 여기 같잖아. 자, 삼각형으로 만들어도 처음에 사각형하고 면적이 같아집니다. 이게 이제 중학교 때 배우는 건데 여기가 중요해요. 사다리꼴의 면적이 실제로 여기 등차수열에서도 이거랑 이거의 가운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등차 수열하고 관련이 또 되어 있고 뭐 그래서 이 면적의 핵심은 여기가 6 여기에 6 그 다음에 여기가 H라고 할게. 그 면적을 구하면 6 곱하기 H가 됩니다.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하면 6 곱하기 H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자, H를 구하는 건 뭐 별거 없고. 그리고 나서 ODC 면적을 구하래요. 여기가 D야, D. 이렇게 된 삼각형을 구하래. 사각형에는 삼각형을 구하래요. 여기 2분의 1만 곱하면 되겠지. 삼각형으로 만들면 됩니다. 자, 이게 등적에 이제 나왔던, 이거 기출문제인데, 2009년도 기출이구나. 뭐, 이런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 문제야. 예전 문제인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계속 계산으로 이제 유도를 하는데, 여기서 난이도가 한 번 더 올라가려면, 예전 방식으로 이런 스타일로 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요거를 난이도를 더 올려서, 요거에 대한 확장판으로 그냥 뭐, 14번을, 유형수는 14번, 요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걸 알고 나면, 이제 14번으로 한 가지 요소를 더 집어넣어갖고, 난이도를 올려놨어요. 자, 어쨌든 뭐, 요렇게, 요거 이제 이해했으면은 14번을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한 번 또 시도를 해보시고, 자, 20번까지는 봅시다. 20번에, 아주 쉬운 문제야, 이거. 이 정도면은, 너희들이 못 풀 일은 없어요. 자, 이제, A 빼기 B가 3이라고 하는 관계식이 나왔어. 자, 똑같은. 자, 이거를 계산을 해서, 면적으로, 일단 0과 근이 2와 3. 이렇게 된 A 면적과 B 면적. 그러니까, 다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멘트가 되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수능 문제로 내겠다는 의지거든, 평가원에. 면적과 정적분의 차이를 알아보자. 너무나 중요한 거야. 이거 면적이고 면적의 빼기가 그래서 정적분으로 표시가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다가 fx를 k, x에 x 빼기 2, x 빼기 3, 이 x가 3이 되도록 하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할 건데, 자, 전개하는 것도 안 어려워. 그냥 뭐 이게 전개가 어렵지는 않아요. 뭐 k는 밖으로 빼고, 이거 뭐 전개하는 게 뭐 몇 초 안 걸립니다. 그쵸? 근데 아까 했던 거를 좀 해볼게.
뭘 해? 이제 보이지 숫자가 여기 0과 3이 보이면 돼요. 0과 3. 0과 3이고 0과 근이 3이 보이면 돼요. 자,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0과 3이 끝점으로 들어가면 0과 3의 가운데가 근이 있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0과 3에 대해서 2분의 3이 되는 이런 3차함수가 되면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아서 정적분이 0으로 없어져. 그래서 그거를 하면 x 빼기 3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분리를 시키고 2분의 3을 다시 더해줘야 되니까 잠깐 빼기 3이면 어떻게 되지? 더 빼기 3에 2분의 6 갑자기 암산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3을 분리를 저거 맞아요. 2하고 3 2, 3 x 빼기 2분의 3 0과 아니 미쳤어. 이게 아니지. 3을 하면 안 되고 이걸 바꿔야 되지. 미쳤나봐. x 빼기 2분의 3과 그 다음에 2분의 1로 이렇게 분리하면 되죠. 자, 이러면 얘랑 얘가 곱해진 거는 없어집니다. 0으로 없어져요. 자, 그럼 우리는 3차 함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2차 함수를 계산하시면 돼. 0과 3에서 마이너스 2분의 k로 밖으로 뽑아내고 x에 x 빼기 3 dx가 3인 걸 풀면 돼요. 이걸 푸시면 돼. 아, 이게 너무나 쉽지. 또 이게 2차 함수 면적 공식을 또 쓰라고 또 이렇게 표현이 돼 있네. 0과 3이 2차 함수의 근이 돼버리니까 여기서 6분의 1에 2분의 k에다 간격 3의 세제곱이 3이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면적하고 정적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 면적 공식을 쓰면 요만큼만 하면은 이게 음수에 대한 정적분이 되는 거라서 이거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플러스를 만든 거야. 간단하죠? 그러니까 적분을 할 때 이 방법을 쓰면은 계산량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보이면 안 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버전이 이게 이제 나중에 할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래 이거야. 이렇게 되면 근 하나인데 근을 강제로 만들 수는 있어요. 이걸 3으로 만들고 그러면은 이제 식을 이제 2개로 쪼갰다가 또 쪼개고 또 쪼개야 되고 되게 귀찮아져. 근데 이게 잘 되는 친구들은 이게 머릿속에서 암산을 갖고 다 날려버리면은 조금 더 편한 상황이 되는데 뭐 이런 거는 나중에 하셔도 나중에 그래서 일단 근이 2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계산을 줄이는 방법 됐죠? 자, 요거랑 이제 계산 쪽에서 하나 더 미리 좀 할게. 어디 수능 문제인데 어디 갔을까? 수능 문제 어디 갔지? 33번 교재 33번이에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작년에 나온 수능 문제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나오던 문제랑의 차이는 뭐냐면, 그 전에는 fx를 그냥 쉽게 알려줬어. 근데 이제 33번 여기 작년 수능 문제인데, 식을 만들래. 그냥 한 단계를 그냥 계산을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난이도를 올려버리니까, 이게 뭔가 싶어. 그냥 아예 계산으로 그냥 승부를 내려고 하는 건가. 약간 좀 실망감이 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작년까지의 수능 얘기고 너희들 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희들 때는 또 이게 난이도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부분까지를 오늘 공부할 거예요. 자, 일단 보시면 이게 F1과 F2가 0이니까 Fx에 대한 식을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k 정도로 세팅을 하시고 이거랑 F'0이 마이너스 7인 걸 이용하면 뭐 이거는 이제 계산하는 거야. 그럼 k 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k가 최대. 자, 요식까지는 만들었다고 하고 들어갑니다. 자, 일단 b 빼기 a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b 빼기 a를 이제 표현하는 것도 뭐 중요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안 해야 되는 짓은 a를 따로 구하고 b를 따로 구하는 거야. A, b를 따로 구하면은 이게 계산량이 어마어마해지지. 그리고 b와 a에 대한 이 면적이 같은 게 빼기로 들어갔으니까 정적분으로 그냥 바로 함수에서 빼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p의 좌표가 3,12인 거는 뭐 그냥 넣으면 되고,
그래서 OP의 직선의 방정식이 4x가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할게. b 빼기 a라고 하는 게 b 빼기 a니까 직선에서 fx를 빼줘야 돼.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게 4x로 들어가 있고 요만큼에 대해서 여기가 b, a야. 이게 헷갈리면은 여기를 k로 세팅을 해갖고 면적 표현하고 면적 표현해서 옮겨갖고 적분을 구간을 같게 이렇게 중간에 이어버리면 돼. 근데 그 과정이 있어야 이게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몇 번 하다 보면은 이제 요 b 빼기 a 이게 정적분이 구호가 분명히 f에서 이제 4x에서 fx를 빼면 어쨌든 크로스가 되니까 이게 다른 정적분이 나오는데 구호가 다른 정적분이 나오죠.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근데 여기서 빼기를 했으니 그냥 여기 나온 대로 0에서 3까지 4x 빼기 fx x 빼기 1, x 빼기 2, x 더하기 3을 계산하시면 돼요. 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뭐 정리해서 계산할 수 있으면은 뭐 당연히 좋고 이것도 한번 해볼까? 이 4x도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거는 좀 오버하다. 왜냐면 4x를 이렇게 적분했고 2x 제곱을 해서 0, 3 집어넣는 게 빠르긴 한데 그냥 해볼게. 그냥 재미삼아. 이거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재미삼아 하는 거야. 자, 홀수차. 아까 홀수차 3차도 대칭성을 이용해서 날려버렸어요. 자, 직선도 그렇게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0과 3을 기준으로 이게 직선이 이렇게 된 직선인데 이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아주 좋겠죠. 그럼 그냥 이것도 날려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 점이 2분의 3이야. 2분의 3이니까 4에 x 빼기 2분의 3으로 조작을 해. 조작을 하고 6을 빼주고 없던 애가 만들어졌으니까 또 다시 없애줘야 되는 거죠. 없던 애를 만들었으니 줬다가 돈 빼는 겁니다. 그럼 얘는 0으로 없애줘요. 그럼 3 곱하기 6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암산을 하려면 충분히 암산할 수 있어. 그냥 중점 곱하기 가격 해버리면 돼요. 2분의 3 거기에서 4 곱해갖고 어쨌든 뭐 이런 방법이 있어. 그냥 요거는 됐고 어쨌든 자 얘는 됐고 이제 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0과 3에 1과 2가 있어요. 자 1과 2가 있어요. 1과 2 근데 0과 3은 없고 애초에 1과 2가 있어요. 1과 2가 특별한 숫자인지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구간을 0과 3을 딱 봤을 때 요놈의 근이 여기가 되면 아주 좋아요. 이렇게 되니까 대칭성 때문에 얘랑 얘가 면적이 같아서 정적분으로 0이 되고 얘랑 얘도 마찬가지로 대칭이 돼서 없어져버려요. 그러니까 근을 강제로 2분의 3을 거는 거야. 빼기 2분의 3 뭘 딜레이가 보이네. x 빼기 2분의 3 더하기 2분의 9가 되겠네. 이렇게 하면 이놈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없어지죠. 그러니까 3차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차수를 팍 날려버리고 2차로 계산하면은 어쨌든 계산 실수가 더 줄어들 수 있어요. 여기서 2차도 또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일단은 뭐 이런 정도만 이제 테크니컬하게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적분할 때 대칭성 적분이 교과 과정이 있어. 이미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대칭에 대한 적분은 이게 기함수면은 0이 되고 우함수면은 2배 0에서 a까지 fx로 계산을 하는 거. 이게 이제 기본이야. 이게. 그래서 이 대칭성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거를 확장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알아놨으면 좋겠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잠깐만 몇 시야? 조금 잠깐 쉬었다가 해야 되겠네. 일단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자, 23번. 요거는 이제 진짜 오래된 문제야. 20년 됐죠. 연식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거의 이제 내신형 문제집에 많이 들어가 있어. 자, 절대값 함수에다가 그 다음에 y는 x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a 면적과 b 면적이 같대요. 자 그리고는 같은 게 아니구나. 여기에서 a에서 b를 빼시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저 넓이를 직접 구하는 거는 상당히 짜증나는 상황이야. 이게 면적을 몇 개를 쪼개야 되냐면, 여기까지 요 좌표도, 이거 좌표 찾는 게 어렵지는 않은데, 여기까지 구하고, 또 여기서 함수를 또 나눠갖고, 여기 직선에서 또 빼고, 직선에서 요 곡선 또 빼고 하니까 계산이 상당히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 상황을 중간에 면적을 띄워넣습니다. 이렇게 t를 집어넣고, 다시 줬던 애를 또 빼서요. 자, 이러고 나면은 a 더하기 t는 이 참수 면적 공식을 쓸 수가 있어. 얘는 여기가 뭐야? 여기가 3이다, 4. 그래서 6분의 최고창의 개수는 1이고 간격이 4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은 a 더하기 t의 면적이 나와요. 자, 그 다음 b 더하기 t를 해야 되는데, b 더하기 t는 이것도 모양이 좀 이상하지? 이렇게 되니까 이 모양을 또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 되지. 요만큼에 대한 거는 이렇게 된 이차수 면적에서 요만큼을 도려낸다고 생각하면 편하죠. 자, 이렇게 된 모양은 이차수 요 간격만 계산하시면 돼. 여기에 만나는 점을 찾으면 이게 x제곱 빼기 4x랑 만나는 점이니까 여기가 5가 됩니다. 5. 그러니까 간격이 5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만큼, 전체 이만큼에 대한 이차함수 면적 공식은 6분의 1의 5의 세제곱. 여기에다가 이제 이걸 도로 빼는 거니까 6분의 1의 4의 세제곱을 또 빼면 되죠. 이 똑같은 거 요만큼을 또 빼는 거야. 계산을 할 때 어쨌든 한 줄이면 돼요. 이렇게 구조를 잡아. 그래서 면적을 끼워 넣는다라는 거는 면적 공식 혹은 이제 사각형 혹은 삼각형 좀 단순한 형태의 모양으로 바꿔서 계산을 좀 편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4번은 아마 그 테스트에 안 했을 때 24번 한번 풀어보세요. 24번 아주 중요한 문제라. 직접 계산을 하는 게 상당히 계산이 많은 게 느껴지면 되고, 자, b 빼기 a를 합시다. 이것도 똑같이 중간의 면적을 띄워놔요. 이만큼을 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차함수 면적 공식을 쓰려면 이제 교점을 찾아주면 되지. 그래서 x제곱은 이걸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1과 3에서 근이 나오게 되고, 요렇게 풀면은 이제 마이너스 2랑 1에서 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간격만 잡으시면 돼요. 12. 여기 b 더하기 t는 이렇게 된 이차함수 면적 공식을 사용하시면은 간격이 4야. 그래서 6분의 최고창의 개수는 1이고 4의 세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간격은 3이죠. 3.
3이니까 6분의 1에 3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어쨌든 면적 끼워 넣는 거를 어쨌든 이렇게 잘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뭐 25번도 체크해서 꼭 풀어보시고, 26번을 할 건데, 26번도 계산은 잘 하더라고, 보니까. 자, 일단, 근각의소의 관계를 설명을 할게. 우리가 미분을 이제 해결을 할 때, 방정식 쪽에서 근하고 관련된 얘기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3차함수의 접선. 접선이 되면 중근을 다루거든? 그럼 근을 다루다 보니까 이게 방정식 영역하고 겹치는데 이걸 미적분의 방식으로 푸는 것보다는 방정식의 방법, 그러니까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어. 자, 그냥 기초적인 것부터 해볼게. 2차 함수입니다. mx 더하기 n이라고 할게요. 여기 기울기가 같은 mx 더하기 n 프라임이라고 하는 애가 있다고 할게. 자, 여기 근이 이게 1이고 이게 5야. 근이. 여기가 2면 여기 근은 뭐가 되게? 4. 이제 4. 자, 이게 왜 4가 되냐면 이게 대수적인 식에 대한 의미도 알아야 돼. 자, 첫 번째.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가 있고 mx 더하기 n의 근이 1과 5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mx 더하기 n 프라임의 근이 2랑 네모 이렇게 있다고 치자. 자, 그러면 근각계수의 관계 입장에서 보면은 a 여기 b에서 이게 m이 넘어가 여기 m이 넘어가면은 근의 합부분 있죠? 근의 합부분 마이너스 a분의 b 빼기 m 여기가 동일하지. 그래서 이 근의 합과 이 근의 합이 같아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게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접했어. 접하면 얘는 뭐가 돼? 중근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3. 그래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같은 이 점이 1과 5의 가운데 3. 이 설명이 또 됩니다. 이제 괜찮지? 자, 이제 좀 난이도 올라갑니다. 2차 함수가 있고 이렇게 1과 여기가 8이에요. 여기 2가 됐어. 여긴 뭐가 될까? 자, 여기 y축 절편이 같은 거야. 직선이 두 개야. 2차 함수에 대해서 근이 하나가 1과 8. 여기는 4. 왜? 여기에서 m이 달라졌어. n이 같아요. 이 직선과 이 직선은 m은 다른데 n이 같은 거야. n이. 자, 그럼 넘어가면 10 빼기 n으로 근의 곱부분이 있지. 근의 곱부분이 같은 거야. 그래서 이 근이 1 곱하기 8이 2 곱하기 네모가 돼야 돼요. 괜찮죠? 자, 그러면 수능용이에요. 이거는 수능용. 여기서 접선을 만들었어. 그럼 이 점은 뭐가 돼요? 이 점은 2 루트 2. 이제 1 곱하기 8을 어쨌든 뭔가가 제곱해서 나오는 수. 등비수열 관계가 있죠. 등비수열. 1, 요거 등비수열. 그러니까 뭐 이런 근의 관계가 등차수열이냐 등비수열이냐 이런 게 이제 뭐 계속 나올 가능성은 있어. 자, 요거 됐고 이제 3차 함수 갑니다. 이제 수능에 나오는 부분이야. 이거는 진짜 잘 봐야 돼. ax 세제곱, bx 제곱, cx 더하기 d가 있어. 자, 이렇게 대충 mx 더하기 n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일단 평행하는 거 할게. 평행. 얘랑 평행. mx 더하기 n 프라임. 자, 여기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고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감마 프라임. 이렇게 되면 알파, 베타, 감마가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감마 프라임 되는 거는 당연하지, 이제.
당연하게 느껴주셔야 됩니다. 근의 합이 같아요. 자, 왜 mx 더하기 n가 mx 더하기 n 프라임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 뭐야? a하고 b 마이너스 a분의 b가 세근의 합이란 말이야. 건들지 못하지. 이거 변화를 못 시켜요. 그럼 이렇게 되면 봐라. m 프라임 x 더하기 n 프라임 이렇게 해볼게요. 이것도 다른 거. 그냥 이런 직선이 그냥 이렇게 들어갔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더라도 이렇게 되겠지? 왜? 얘가 아무리 이쪽으로 넘어가봐야 여기까지밖에 영향을 못 미치잖아. 이게 안 바뀌어요. 근의 합이 안 바뀐다고. 근의 합이 안 바뀝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어떻게 쓰냐면 3차 함수는 접선이 많이 나오니까 자, 쉬운 거 일단 가볼게. 1, 3, 5 자,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했어. 자, 여기를 아주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함수랑 연립을 해서 조립제부터 쓰고 막 이렇게 해서 찾아내야 돼. 근데 봐, 이게 직선의 기울기가 바뀌어도 1 더하기 3 더하기 5라고 하는 근이 있어. 1, 3, 5가. 근데 노란색 직선에서 보면은 네모가 중근이고 그 다음에 5라는 근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치? 이렇게 없애버리면은 네모는 2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접선, 그래서 근과 관련된 부분은 방정식 영역의 근과 계선의 관계를 이용하면은 사실 미분을 쓰는 것보다 계산에 대한 이제 분량이 확 줄어들어. 너무 좋아. 그래서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거 수능이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자, 한 개만 더 해볼게요. 한 개만. 이게 수능에 이제 접선 2개짜리가 평가원학원에서 많이 나왔어. 자, 여기서 이 한 점에서 접선을 2개 만든 겁니다. 이 자체에서 접선 하나, 이쪽으로 접선 하나. 자,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5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과연 얼마일까요? 3차 함수의 성질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뭐 이런 것까지 따지면 한 100개쯤 돼, 성질이. 근데 실전에서 쓰는 것 중에서 그 아까 넓이 공식, 그 다음에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한 이제 그 가중치 그런 거 포함해서 오늘 요거까지 하면은 대충 한 5개 정도가 제일 많이 쓰이고 접선하고 관련된 거는 뭐 요즘에도 계속 뭐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해봅시다. 자, 위쪽 직선은 근이 1, 1, 5야. 1, 1, 5. 아래쪽 직선은 1, 네모지. 1, 네모. 없어지면은 얘랑 얘 또 가운데가 되네요. 3. 그래서 이걸 일반화 해갖고 이게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 간격이 등간격이 되는 등차수열 관계가 또 있고 뭐 그래. 등차수열 관계가 있고 관계가 뭐 만들려면은 이제 뭐 등차수열, 등비수열 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26번 들어가 봅시다. 26번. 자, 이거 아까 이제 진짜 열심히 계산하는 거 봤는데 열심히 계산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거예요. 뭐 어찌 됐든 간에 계산을 통해서 뭘 하든 답을 내면 돼. 그리고 그 계산 능력이면 수능에서 안 밀립니다. 자, 일단 P의 위치부터 잡아봅시다. 자, 이게 접선이 안 보이면 안 돼. 이게 접선이 2개야. 이렇게 X축도 접하는 거고, 이렇게 파란색도 접하는 거예요. 이게 A라고 하는 애가 이 fx를 인수분해를 하면은 x 빼기 2의 제곱의 인수분해가 되지. 이렇게. 그래서 근이 0과 2 중에서 이거 중근으로 하면은 0 더하기 2 더하기 2가 여기 A에서 시작을 하면 2랑 P 2 더하기 P라고 할게요. 이렇게. P가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1. 아주 쉽게 이걸 하나 잡아냅니다. 그래서 3차 함수가 됐든 2차 함수가 됐든 사실 4차 함수도 이게 잘 돼.
근데 너희들이 쓰는 게 좀 어색해서 못 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근과 계소의 관계는 이 접하는 상황에 쓰면 되게 좋아요. 접하는 상황. 접하는 상황에 최적화된 아주 좋은 풀입니다. 물론 너희들이 이제 계산은 잘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계산을 못하면은 이런 테크닉이 필요가 없어요. 계산을 일단 잘해야 돼.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문제에서 제시가 된 거는 여기에 면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면적 이거 A하고 B 이렇게 합시다. A와 B의 차를 구하래요. A에서 B를 빼시오. 자,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랬지. 여기 면적을 이제 T를 집어넣습니다. T를 집어넣어서 면적을 끼워 넣어요. 자, 면적 공식을 쓸 겁니다. 3차함수 면적 공식 쓸 거고 B 더하기 T는 삼각형 면적이다. 삼각형 면적. 자, 면적 공식은 12분의 세골차항의 개수 1에 간격 2에 4제곱.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2고 높이는 F1. F1 이렇게 해서 그냥 F1도 한번 집어넣으면 1이네. 뭐. 됐죠? 그래서 이제 수능에서 난이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계산으로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제 미적분에서 자주 내던 이렇게 면적을 이렇게 끼워 넣는 이 방식이 이제 가장 유력해. 난이도를 더 높인다는. 근데 이런 방식은 수능이 안 나오더라도 이제 올해 뭐 6평, 9평, 뭐 교육청 문제 뭐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오던 이제 테마라서. 자, 그 다음에 뭐 27번은 이건 진짜 계산이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이게 좀 잘 안 풀렸던 학생들은 27번도 꼭 풀어보세요. 30번도 꼭 풀어보시고 31번도 꼭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32도 이 정도는 뭐 그냥 수능에 쉽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체크해서 32까지도 건드려 보시고 그 다음에 33, 34, 35 이런 것들은 33 아까 했지? 자, 이제 제일 어려운 거 36번 건드려 봅시다. 혹시 36번 이거 유형쌤에서 혹시 풀어서 맞춘 사람 내가 계산으로 막 지져서 풀었다 없나? 했어? 와, 대단한 계산 능력. 계산한 거야? 계산했는데 잘 안 보여. 면적 공식 쓴 건가? 남은 거 보니까 뭐 그냥 접근했구나. 대단하네. 와, 그 정도 실력이면은 뭐 계산 조금 걱정 없어도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자, 일단은 최고 차항 개수가 1이고 fx에 대해서 곡선이 2분의 1x와 원점에서 접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봅시다. 2분의 1x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접하고 슬쩍 올라왔다가 이렇게 되네. 그리고 이게 S1, S2. S1과 S2가 같대요. 이렇게 같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A, B가 여기가 O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서 뭐 당연히 이게 기울기는 2분의 1이니까 뭐 이게 좌표는 어느 정도 나온단 말이야. 이게 좌표 차이가 여기 2, 1 이 정도는 잡아내셔야 돼. 루트 5야 여기 길이가 루트 5라고 나와있어. 그럼 여기 뭔지 모르니까 여기 알파 이렇게 놓고 여기 알파 더하기 2 이렇게 뭐 좌표를 세팅합니다. 이런 것까지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식을 만드는 건 나중에 내가 한 번 더 수업을 진행을 할 거니까 일단은 한번 보세요. 자, 식을 만들 거야. fx 식을 만들 거예요. 2분의 1 xy의 교점으로 만들 겁니다. 이런 거 잘 이해 안 돼도 그냥 일단 받아들여. 나중에 식 만들기 할 때 다 설명을 해줄게. 만나는 점이 x에서 0에서 제곱 x 빼기 알파랑 x 빼기 알파 더하기 2랑 이렇게 식을 만들면 됩니다. 여기 이제 빼기 함수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라 혹시 모르는 사람에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 알파 베타예요. 이게 2x다. fx. 간단하게만 보세요. fx는 2x의 근이 알파 베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별거 없지. fx는 2x의 근이 이렇게 돼. 자, 이걸 빼기 함수로 세팅을 해요. fx 빼기 2x 라고 하는 애 근도
동일합니다. h의 근도 동일해요. 근데 요 f가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 뭐 최고차 이렇게 그냥 그렇게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써.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근이 알파 베타야. 이렇게 2차 함수의 근이 알파 베타. 그래서 이거 그냥 다시 정리할 거예요. fx는 a의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의 2x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은 fx랑 2x를 중간에 놓고 얘네 식만 만들어내시면 돼. 이거 진짜 많이 씁니다. 이런 거는 이제 단계적으로 나중에 식만 들기 해서 이게 쭉 진행할 테니까 나중에 가면 이게 이제 라지 fx를 해석하는 것까지 올라가셔야 돼. 자, 하여튼 오늘은 뭐 이제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식을 만들 건데 자, a랑 b가 같대. a랑 b가. 자, 여기 S1과 S2가 같대요. 그러면 적분식은 이렇게 하는 거지. 0에서 알파 더하기 2까지 들어가는 거고 fx라는 식하고 이 직선 2분의 1x 2분의 1x 차이가 이게 0이 되는 거를 이제 구해주면 돼요. 정적분 f 빼기 g 이렇게 되는 거야. f 빼기 g가 0이다. 뭐 순서는 뭐 바꿔도 상관없어. 아 근데 이게 뭐 땡큐지. 이렇게 가면 인테그랄 0에서 알파 더하기 2에 다시 이거 쓸게. x제곱에 x 빼기 알파에 x 빼기 알파 더하기 2 요걸 풀어줘야 돼. 자, 그냥 뭐 계산하면 돼. 이거 뭐 고민할 게 있나? 계산하시면은 답은 나옵니다. 알파 값이 나와요. 방정식에 대한 부분이라서. 자, 이제 아까 했던 걸 해볼게. 면적 공식을 이제 이용을 할 건데 면적 공식을 이제 이 식 자체에서 볼게요.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 여기 뭐 이렇게 면적을 끼워 넣어봐야 여기 밑으로 나온 거 보면 헷갈리니까 이거를 근을 분리를 할 거야. 자, 0 있죠? 알파 더하기 2 여기 있지? 그치? 그럼 얘를 식을 자, 여기다 크게 쓸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이렇게 된 면적 공식이고 이렇게 된 면적 공식이 있어요. 어쨌든 요 근이 나와야 돼. 그럼 3중근으로 만들어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x의 세제곱에 이렇게 해도 면적 공식을 쓸 수가 있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래서 방식이 이건 많아. x의 세제곱에 x 빼기 알파 더하기 2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알파에 x제곱에 x 알파 더하기 2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분리를 시켜버리면 이게 이제 인테그랄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 0에서 알파 더하기 2까지. 그러면 이만큼을 면적 공식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면적 공식을 이제 요 공식을 써야 되지. 그럼 이게 5팩토리얼 분의 이게 3중근이니까 3팩토리얼 최고창의 개수 1에다가 알파 더하기 2의 5 4차 함수에 대한 적분 공식 쓴 거야. 자, 이거 3차 함수인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알파가 양수입니다. 자, 이게 0과 알파 더하기 2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이렇게 요만큼만 그리고 요만큼을 잠깐 뭔가 좀 이상한데 마이너스 알파 x제곱 0과 알파 더하기 2 알파가 양수 맞지? 알파 양수로 세팅했고 자 이렇게 됐고 지금 이쪽에서 잘못됐구나. 여기가 이제 정적분이 음수죠? 정적분이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정적분이니까 이거 정적분이야. 면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마이너스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음수로 들어갔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얘는 이제 면적 공식으로 그냥 바로 써도 돼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얘는 12분의 최고창의 개수 알파에다가 알파 더하기 2의 4제곱 이게 는 0을 이용하면 돼요. 그럼 이게 없어져 버리면서 그냥 깔끔하게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면적 공식을 이용한 거예요, 이게. 면적 공식을. 그래서 계산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근이 들어가면 이걸 적당하게 좀 분리를 시켜서 면적 공식을 이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4차함수는 0을 없애는 게 이제 힘들잖아. 0을 없애는 게 힘드니까 이 정도 면적 공식을 활용한다.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이 해석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이거를 적분 차원으로 해석을 할 거야. 이 면적만큼을 올렸다 내리는 이제 면적만큼에 대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를 해석을 할 거예요. 자, 해봅시다. 빼기 함수로 이제 해석하면은, 자, 다시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 빼기 함수로 hx를 fx 빼기 2분의 1x로 보면, 별거 없어요.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되는 hx가 4차 함수가 되는데, 쟤를 적분할 거야. 사실 이제 4차 함수를 적분해서 5차 함수를 만들어 본 적은 없을 텐데, 일단 해봐요. 그냥 봐봐. 수능이면 이거보다는 좀 더 쉬워질 거야. 이게 기울기가 양수 되다가 음수 양수 이렇게 되는 거라 증가하다가 요만큼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여기 면적이 여기가 S1이고 여기도 면적이 똑같아. 그 똑같은 면적만큼 내려와요. 그러면 이렇게 선을 살짝 그어버리면 자 여기 근 2개짜리 여기가 근이 3개짜리 됐지? 아까 비율 여기 간격이 3대2의 비율 3대2 여기가 간격이 2였어 여기가 3 그러니까 알파가 그냥 3이 바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교육청 문제라서 좀 과도하게 어렵게 나온 게 있는데 수능이면 이렇게까지는 이제 조금 무리고 이게 좀 뭔가 이제 4차 함수보다는 3차 함수 정도로 약화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4차 함수가 되는 형태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를 이제 해석을 하게끔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둘 중에 하나는 내공을 올려놔 이렇게 면적 공식을 쓰던지 아니면은 이 면적에 대해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면적만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요 높이 차에 대한 뭐 이거를 이제 낙차에 대한 얘기라고도 하는데 얘에 대한 부분이 여기 말고 다른 데도 계속 나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해석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F를 가지고 해석을 라지 F 혹은 F 프라임으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해석을 잘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쨌든 계속 나오니까 알아보세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36번에서 이제 풀어봤으면 37번 한 번 더 계산으로 더 한번 해보던지 아니면 뭐 좀 방금 했던 방식을 쓰던지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은 문제가 엄청 어려워 보이지만 해보면 쉬워요. 면적을 슬쩍 끼워두면은 뭐 적당히 될 거고 39번 해봅시다. 39번도 아마 STG에다가 넣을 것 같은데 39번 풀마 계산으로 계산으로 또 아직 여기 잠깐만 이게 몇 번이지? 12번이라서 아직 문제를 여기까지 못 본 친구들도 있겠구나. 잠깐만 시간이 지금 9시 7분이니까 문제풀이 시간을 조금 줄 테니까 뒤에 있는 걸 좀 쉬운 걸 먼저 합시다. 24쪽으로 먼저 갈게요. 되게 쉬워, 이거는. 왜 뒤쪽에 넣냐면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 교재 순서도 그래. 난이도로 이제 뒤쪽이 어려워지는 이런 뭐 교재도 있지만 뒤쪽은 약간 올드한 스타일이라서 아주 쉬운 겁니다. 2차 함수 면적 같다 해서 당연히 축에 대해서 면적 당연히 대칭이 되니까 같이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그럼 요 놈을 살짝 이제 비틀어요. 이렇게 비틀어서 보면 여기 알파랑 베타의 가운데를 보면 여기가 이제 같아지는 거지. 이거에 대한 이 부분을 빼기 함수로 생각을 해서 FG, H를 F 빼기 G로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저절로 잘 돼야 돼요. 자, 어쨌든 뭐 빼기 함수는 나중에 한 번 더 할 거니까 이 함수에 대한 근이 여기 두 개, 알파, 베타가 되고 여기가 알파, 베타로 보면 당연히 가운데서 면적을 이제 반을 나누듯이 여기에서도 가운데에서 면적을 반을 나눕니다. 자, 요거는 수능에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진짜 뭐 아주 가까운 수능인데 2022학년도 수능 45번이에요. 45번 한번 보세요. x제곱 빼기 5x가 있어 2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y는 x가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이 있어요. 방정식을 풀면 0과 6에서 만납니다. 근데 x는 k가 2등분을 한대요. 그래서 x는 k가 2등분이면 이게 3이 됩니다. 이미 수능에 뭐 이렇게 자주 나왔고,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47번에 있는데 47번이 이게 예전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 15년쯤 전에 쌤에 있던 문제야. 근데 나는 이걸 이제 47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출문제라서 45번 위치에 47번이 원래 들어가 있었거든. 근데 이게 결국엔 나오면서 위치가 좀 바뀌었어요. 자,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26쪽 가봅시다. 26페이지. 이참수에 대한 부분은 약간 이제 스타일이 고전 문제라서 가볍게만 갈게요. S1과 S2가 같다. 혹은 뭐 여기에 뭐가 붙어도 상관없어. 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걸 이제 풀려면 결국에는 여기 첫 번째 방법은 인테그랄 여기 뭐 k도 넣어야 되는데 0에서 k까지 fx dx가 마이너스 0에서 k에서 알파까지 fx dx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거를 적분 구간을 연결을 시켜서 0에서 알파까지 fx dx가 0이다. 혹은 뭐 별이다.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이제 면적 끼워넣기를 하면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렇게 얘를 t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t. 그러면 S1 더하기 t는 삼각형의 면적이 되고요. S2 더하기 t는 이렇게 된 이차함수의 면적 공식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삼각형 면적 구하는 거 쉽잖아. 2분의 1 알파 곱하기 F0. 면적 공식은 6분의 1에 여기 간격이 알파니까 6분의 1에 최고차의 개수 절대값에다가 알파 세제곱 해버리면 되죠. 자, 하여튼 뭐 이런 정도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살짝 비틀어서 요것도 이제 기출문제에 좀 많이 나왔어요. 자, 일단 Y축 이렇게 할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S1과 S2가 같다 라고 하면 이렇게 T를 띄워놓으면 편하죠. 그럼 삼각형 면적과 이차함수 면적이 같아진다를 쉽게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비율 부분에서 한 걸 보면 비율 부분에서 이게 1대2 비율이란 말이에요. S1과 S2가 같을 때 이게 이제 없는 0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1대2 비율이니까 여기 3분의 알파가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만약에 1이 됐어요. 그럼 얘도 여기가 3이 되면 되겠지. 이거 빼기 함수가 얘잖아. 이거의 빼기 함수가 요놈이에요. 이게 직선이 이렇게 뭐 되더라도 직선에 대해서 이걸 x축으로 바꿔버리면 왼쪽에 있는 애가 되듯이 그런 느낌을 가지시면 되고, 뭐 이런 거 비율이 안 보이면은 면적을 끼워 넣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에 대한 문제가 어디 있더라? 뭐 이런 거는 이제 48번에서부터 53번 여기까지 그냥 쭉 있으니까 많이들 풀어보시고, 이런 거 그냥 내신할 때 나는 많이 풀었다 그러면 56, 57 요 정도 풀면 될 것 같아. 56, 57 그리고 59번 정도가 이제 요즘에 나올 수 있는 수능형 문제입니다. 59번 정도까지 꼭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아까 3차 함수 등적에 대해서는 S1과 S2가 같을 때 A, B, C, 요 C에 대한 33쪽에 있는 내용이야. 등차 수열 관계일 때 이게 성립한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62번은 한 번만 더 봅시다. 62번에 아까 뒤에서 다시 나온다고 얘기했던 문제인데 62번을 보시면 아까도 뭐 근을 찾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가 넓이가 같대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가 A점인데 A점의 X좌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면적이 같으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근이 여기가 2예요. 그래서 A가 X좌표가 1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빼기 함수로 이것도 번납을 했어요. 이렇게 얘를 뺀 함수가 3차 함수가 되고 얘랑 얘가 면적이 같아질 테니 당연히 여기가 얘랑 얘 가운데가 돼주면 돼요. 안 되면은 뭐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4번도 살짝만 보시면 면적 공식 쓰는 것만 한 번만 할게. 2차 함수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줄어드니까 3차 함수로 이제 되는 부분을 좀 넣어놨어요. 작년도 EBS 수능 완성에 나왔던 거야. 추천을 좀 유치하죠. 자, 수능 완성에서 나온 문제가 일단 3차 함수가 예쁩니다. 이게 아주 예쁜 원점 대칭이에요. 거기에 3x가 지나가. 당연히 이 점이 대칭이야. 여기가 간격이 같을 때 면적 공식을 쓸 수 있다고 했어. 근데 이게 mx라고 하는 애가 이 면적을 등분을 한대. 면적의 등분. 자, 일단 이렇게 된 큰 면적에 대한 면적 공식은 4분의 최고창의 개수가 1이고 간격을 찾아야 되는데 얘가 x 세제곱이랑 들어가야 되니까 맞나? 3x 아니 요거 빼기 x구나. 이쪽으로 넘어가면 4x 그럼 여기가 적분은 2가 되겠네요. 간격 2에 이거에 이제 3차를 적분했으니까 4제곱. 요놈의 절반이 여기 뭐 알파라고 합시다. 여기 알파. 그러면 4분의 1의 알파의 4제곱.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간격이 항상 면적에 대해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 숫자는 좀 일반적인 그 공식에는 적용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알파를 잡고 여기 알파, 여기가 알파고 알파 값을 집어넣어서 알파 세제곱 빼기 알파 함수 값에다 집어넣고 m 알파 이거를 집어넣으시면 m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요런 게 이제 수능 특강에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스타일이고 이거를 뭐 3등분을 해도 똑같고 4등분을 해도 똑같고 그 옆에 이제 문제를 만들어 넣어놨으니까 연습을 하시면 돼요. 등적에 대해서 37쪽은 아까 했고 72번 정도가 수능에 나왔던 이제 비율 2대1에 대한 문제니까 꼭 해보시고 73번은 아까 했어요. 73번 안 했구나. 73번 합시다. 73번도 이게 이제 좀 오래된 문제인데 근데 아까 뭐 요거랑 관련된 얘기는 했어.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인데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이게 접근 구간이 같아서 fx 빼기 gx dx를 구하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f하고 g에 대한 빼기 함수에 대해서 해석을 하시오고 여기랑 여기가 근이야. 근데 마이너스 3부터 가래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 정도 되겠지. 여기가 비율이 1대 2의 비율이 딱 떨어집니다. 1대 2 비율. 그러면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아져요. 그게 이제 2차 함수의 성질이라고 그랬지. 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게 뭔가 빼기 함수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외워.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게 1대 2, 1대 2의 비율에서 요 면적이 같은 게 요 놈의 직선이 이렇게 바뀌어도 이게 1대 2의 비율이면 면적이 같아집니다. 계속 이 상태로 구조로 이해를 하세요. 이건 이제 기출문제라서 해보는 거고 75번도 힌트를 살짝 주면 이것도 비율 3대 1의 비율 이걸 쓰시면 돼요.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만 몇 분이야? 18분이니까 문제풀이 시간을 조금 더 줄 테니까 뭘 할 거냐면 중간에 다 했지? 13번 문제 일단 풀 거고 14번도 할 거고 15번 푼 사람
나 이거 그림 풀었다. 없죠. 이게 15번은 아무도 못 풀었으니까 틀린 시간대 오면 알려줄게. 그러니까 이거를 난이도가 이게 상당히 높은데 이 문제를 이제 풀어낼 정도의 내공이면 이미 이제 모의고사는 뭐 90점 이상인 친구일 거라서 이걸 안 풀리면 안 풀린 대로 놔둬도 괜찮아. 나중에 내 거 모의고사나 그 다음에 테스트 이제 한 번은 나올 겁니다. 뭐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때쯤에까지 내공을 천천히 올려서 놔둬도 괜찮고 일단 요거 두 개를 해설을 해줄게. 다른 거 다 한 거 맞지? 다 했죠? 앞에 좀 쉬운 것들은 뭐 그냥 계산이라서 1번, 2번, 3번은 진짜 계산이야. 뭐 약간의 계산 테크닉이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알아서 한번 해보시고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요거 13번, 14번을 푼 친구들은 그러니까 아까 내가 중간에 교재에 요거 풀어보세요 하던 거 있지? 그걸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림부터 그립시다. 14번이 그리고 직선이 이렇게 가고 0과 3의 S1, S2, S3 관계식이 S2가 1과 3을 더한 거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뭐 요만큼 튀어나온 거를 뭐 이렇게 쏙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결국에 3차 함수랑 어쨌든 요 면적이 같은 상황이 되죠. 사다리 꼴이랑. 그럼 이거에 대한 거는 앞에서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요만큼이 고정점이 돼요. 그 고정점에 대해서 이게 이제 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gx와 3,0 요 점 사이 거리의 최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점과 직선의 거리의 최대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되면 거리가 무한대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점과 직선의 거리의 정의는 요놈이에요. 요놈의 길이를 길게 만들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직선이 이렇게 되면 이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요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울기가 바뀌었어. 이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바뀌면은 요만큼이 이제 거리가 되는 거고. 자, 요 점 있죠, 요 점. 수선의 발. 이거 안 했다. 이거 안 했네. 그러고 보니까. 도형에서 좀 이어서 했었어야 되는데. 자, 요 자취가 뭐가 될까요? 여기 H, 이만큼. 수선의 발. 자취는 두 개밖에 없어. 고등학교에서. 직선 아니면 원이야. 자, 하나 더 해볼게. 직선이 뭐 이 정도 했다고 봅시다. 이렇게 거리가 여기가 되겠죠. 이게 점 3개가 아무리 봐도 직선은 아니잖아. 그럼 당연히 얘가 원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시고 여기도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우리 도형에서 이 얘기 했습니다. 직각삼각형 하나는 이게 원 하나로 대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직각, 수직 이렇게 된 부분들이 자치가 이제 원의 자치를 만든다가 보이면 좋고 뭐 안 보여도 일단 뭐 최대 상태는 그러니까 뭐 보이면 어쨌든 지름이 길이가 지름 이상은 되지는 못하니까 지름이 최대는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일단 어쨌든 고정점을 기준으로 직선이 이렇게 막 바뀌는 상황에서 그림을 좀 그리다 보면은 최대 상태에 대한 이렇게 얘기가 안 했구나.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해. 내가 지금 정확하지가 않은데 그 도형의 정의하고 최적화 상태 및 얘네의 유일성 이거 얘기했나? 안 했어요? 이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최적화가 최대치수에 대한 얘기고 유일성은 말 그대로 딱 한 번 벌어진다는 얘기야. 자, 이것도 뭐 똑같은 얘기예요. 뭔가 직선과 이제 점 하나의 거리의 이제 정의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얘가 중요하지 않아서야. 왜냐면 얘는 2번 나와요. 똑같은 길이가.
그게 유일성이라고 하는 부분이야. 유일성. 한 번만 나오고 한 번 나오는 그 상황이 이게 최적화, 그러니까 최소 상태. 그러니까 이게 대칭성을 갖는데 대칭성에서 이게 두 번 나오는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그 상황이야. 도형에서 또 뭐 이런 거 있죠. 여기가 A가 고정이고 P가 움직여. 원위에서 움직일 때 제일 중요한 위치는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 여기랑 여기가 제일 중요한 위치입니다. 요런 애는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이게 대칭이 되면 이게 같은 애가 또 나와. 그러니까 여기가 최소, 최대 의미에 있어서 항상 여기랑 여기가 문제로 나온단 말이야. 이제 이런 게 이제 도형에서의 이제 유일성으로 정의하고 연결이 되고 최적화, 이미 최소, 최대 상태가 되면서 딱 한 번만 나온다. 이런 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나오는 직선이 이게 대칭이 되니까 이 대칭이 되는 이런 애들은 다 중요하지 않고 유일하게 딱 한 번 나오는 이렇게 되는 상황의 직선 하나가 어쨌든 최적화 상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 개만 더 해볼까요? 이거 어차피 얘기를 안 했으면은 도형의 최적화 뭐 나중에 한 번 더 할 건데 카이스트 신축 문제. 원 위에 점을 3개를 찍어서 삼각형의 면적의 최대를 구하시오. 이제 이게 이제 카이스트 되게 오래됐다. 이제 15년, 20년 된 것 같아요. 이걸 논증하시오가 문제였거든. 이거 안 했어? 했나? 안 했어? 얘기해볼게요. 이게 A, B, C 세 점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상황이 있는데, 이게 3개가 다 움직이면 힘드니까 이걸 일단 고정을 시켜. 고정을 시킵니다. 고정을 시키고, B도 고정시켜. 이게 3개 다 움직이면 힘드니까 일단 하나만 움직이는 걸 생각을 해봐. 고정하면 얘만 이제 움직여요. 그럼 그 상태에서 면적을 최대로 하려면은, 요게 이제 C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게 A와 B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C가 있어야 돼. 자, 그럼 다시 C를 이제 다시 고정을 시켜. 그러면 이제 B를 움직여볼 거야. B를 움직여요. A와 C를 고정을 시켜놓으면은 최대가 되려면은 역시나 A와 C의 수직 이등분선상에 여기에 B가 있어야 돼. 그럼 마찬가지야. 이 3개의 관계가 모조리 다 서로 수직 이등분 상태가 돼야 그때 이제 최대, 유일한 딱 한 번의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식을 쓰지 않고 이제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이게 뭐 이런 이제 대칭성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고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냥 딱 직관적으로 가운데를 찍으시면 돼요. 수식으로 들어가기는 힘듭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3번 해봅시다. 이 식이 좀 이상하죠? 1 빼기 P의 X의 제곱에 3X 빼기 4 하나와 GX가 마이너스 PX 제곱. 그림을 그리면 대충 이차함수 그리고 이것이 5, A, B 선을 연결, 여기가 D 면적에서 T랑 S 이렇게 됩니다. S랑 T가 같대요. 자, 이제 올 이용해서 P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뭐 면적을 끼워 넣습니다. T가 써있으니까 U라고 합시다. U T랑 S가 같은데 U를 집어넣어요. 뭐 만만치는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된 면적을 구할 거고 U랑 T는 뭐 삼각형이니까 뭐 어렵지는 않아. 그러니까 여기 좌표를 하나를 뭐 세팅을 해주면 돼요. 이 식에 대해서 근을 이제 뭐 구하는 게 좀 힘드니까 뭐 A, 뭐 A, 0 뭐 이 정도를 넣고 삼각형 면적과 여기에 있는 면적이 동일하다를 들어갈 거야. 자, 그러면 이제 2차 함수랑 2차 함수로 둘러싸인 이 면적을 어떻게 이제 구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 빼는 것도 하나 방법이야. 이게 뭐 계산이 막 맞진 않아. 이 C의 좌표를 구하려면 1 빼기 P의 X제곱이 3X 빼기 4는 마이너스 PX제곱으로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없애고 없어져.
그러면 이제 이거 x제곱 여기 3x 여기 4는 0이니까 1과 4에서 여기 4가 나오네. c의 x좌표가 4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함수를 조금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 그냥 함수에서 함수를 빼서 계산을 하면은 요 사이 면적이 나오고 요거를 이제 그냥 이렇게 쪼개서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쪼개서 계산하는 게 뭐냐면 여기 2차 함수의 요 윗뚜껑 면적 이거에 대한 면적이 6분의 최고차이겠죠. 이건 위에 있는 게 요거니까 P가 양수야. P에 대해서 간격이 4잖아. 4에 세제곱하면 요 윗뚜껑 면적이 나와요. 아랫뚜껑은 이쪽 아래쪽은 이제 최고차가 1 빼기 P잖아. 6분의 1 빼기 P. 그 다음에 이거 간격이 똑같지. 이거야. 이걸 두 개를 더하면은 이게 없어져. 중간에 없어져요. 그리고 중간에 삼각형을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은 0, 0, 여기 마이너스 4지. 4 곱하기 여기 4. 이게 이제 면적이 되는데 P가 소거가 됩니다. 이게 소거가 되면서 딱 숫자가 떠. 이건 숫자가 뜨니까 삼각형의 면적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A를 하면은 이걸 이제 구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면적을 이제 끼워 넣어서 계산을 하면 어쨌든 이런 데서 이득이 좀 있고 하여튼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수능 연식으로 치면은 거의 뭐 30년 돼가 30년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영역인데 최근의 트렌드는 이제 2차 함수를 넘어서 3차, 4차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으니 이제 거기까지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얘들아 그냥 내일부터 뭐 질문 많은 거 오세요. 이 시간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